얼마 전 오랜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계산서가 나왔을 때 누군가 자네는 퇴직금도 많이 받았잖아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 불편한 감정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손해보는 것을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밥값 몇만 원이 아깝다는 게 아니라 나만 계속 내는 상황에 대한 불공정함이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것이죠.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평생 모아온 재산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것에 더 민감해집니다. 수십 년 지켜온 우정이 작은 밥값 계산 때문에 금이 가는 순간 그 아픔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큽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노년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은 줄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40년 지기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앞으로의 모임이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되는 현명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될 것 같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 72세 김명호 씨입니다. 명호 씨는 40년간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분이십니다. 젊은 시절부터 친구들과의 모임을 소중히 여겼고 월급이 많지 않아도 종종 동창회나 친목 모임에서 기꺼이 밥값을 계산하는 넉넉한 마음씨를 가진 분이었죠. 퇴직 후에도 명호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즐거웠던 이 모임이 점차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식사가 끝나고 계산서가 나올 때마다 몇몇 친구들이 하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명호야, 너는 공무원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많이 받았잖아. 오늘은 내가 한턱 쏘지.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지만 이런 말이 매번 반복되자 명호 씨는 모임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연금은 물가 상승과 의료비를 감안하면 넉넉하지 않았고 퇴직금도 자녀 결혼과 노후 대비로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말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다른 친구들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을 지적받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계산의 의무로 연결되는 상황이 불편했던 것이죠. 명호 씨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상황이야. 연금이 많아 보여도 실제로는 생활하기에 빠듯하단다. 우리 모두 이제 고정 수입 없이 모아둔 것으로 생활하는 처지니 돌아가면서 계산하는 게 어떨까? 이 솔직한 대화 이후 분위기는 조금 어색해졌지만 점차 친구들도 명호 씨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더 지혜롭게 해결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75세 이정석 씨의 동창회는 비슷한 문제를 독특한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동창 돌봄 기금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모임에서 각자 일정 금액을 기금에 넣고 그 돈으로 함께 식사를 해결했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많이 기부하고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적게 냈지만 이 사실은 서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계산할 때마다 발생하는 불편한 순간을 완전히 없앤 것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기금에서 자연스럽게 지불되었고 누가 얼마를 냈는지에 대한 부담 없이 순수하게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석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목적은 돈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랜 친구로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돌봄 기금을 만든 후로는 식사 자리가 더 편안해졌고 우리의 우정도 더 깊어졌습니다.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관계의 질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기보다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데 이때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은 오랜 우정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명호 씨는 이후 자신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매번 계산서를 두고 갈등하는 대신 모임 날짜를 자신이 제안할 때는 미리 식당에 들러 자신의 신용카드를 맡겨두는 방식으로 부담 없이 대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제안한 날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참석했죠. 내가 계산하는 날은 내가 정하고 다른 날은 그냥 즐겁게 참석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이제는 모임 자체가 기다려지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런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면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또는 정석 씨나 명호 씨처럼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랜 세월 함께 온 소중한 인연이 작은 돈, 문제로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65세 박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자 씨는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후 한 달에 2번씩 대학 동창들과 점심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6명의 친구들이 모이는 이 자리는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위로와 웃음을 주고받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영자 씨는 이 모임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동창이 식사 자리마다 건강 문제와 병원비를 언급하며 계산을 회피하는 모습 때문이었죠. 아이고, 내가 요즘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이번에도 MRI 찍느라 70만 원이나 들었어. 다음에는 내가 꼭 살게. 처음에는 모두가 그 친구의 건강을 걱정하며 기꺼이 식사비를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2년 넘게 반복되자 영자 씨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도 점차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친구의 SNS를 보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가족들과 식사하는 사진이나 해외여행 사진이 종종 올라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노년기에는 누구나 크고 작은 건강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영자 씨 자신도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었고 다른 친구들도 각자의 건강 이슈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은 자신의 건강 문제를 밥값 계산을 회피하는 핑계로 삼지 않았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선택적 취약성 과시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어려움을 전략적으로 드러내어 타인의 도움이나 배려를 얻으려는 심리적 메커니즘인 것이죠. 문제는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의 공감과 배려가 점차 소진되고 결국 관계 자체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자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녀는 다른 동창들과 함께 건강 기금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밥값을 모으는 것을 넘어 진짜로 건강 문제가 있는 친구를 서로 돕기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영자 씨와 친구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건강 기금에 모았고 이 돈은 식사비뿐만 아니라 정말로 큰 병원비가 필요한 친구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항상 병원비를 언급하던 그 친구는 이 시스템이 도입된 후 더 이상 건강 문제를 핑계로 삼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단순히 계산을 회피하는 것과 실제로 도움이 필요해 기금을 사용하는 것 사이에는 큰 심리적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임이 더욱 의미 있어졌어요. 누군가 정말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영자 씨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문제 상황을 개인적인 갈등으로 치부하지 않고 집단의 긍정적인 가치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년기 친구 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노년학 전문가들은 60대 이상의 사회적 관계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친구와의 정기적인 만남은 우울증 위험을 낮추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밥값, 계산과 같은 사소한 문제로 이런 소중한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도 건강 문제를 계속 언급하며 밥값, 계산을 회피하는 분이 계신다면 영자 씨의 방법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자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나이 들수록 진정한 친구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작은 돈 문제로 소중한 인연을 잃지 마세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상황을 계속 참기보다는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는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세요. 70세 이상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상철 씨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들과 4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5명의 친구들로 구성된 이 모임은 한때 오형제라 불리며 서로의 인생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했습니다. 결혼식, 자녀 돌잔치, 승진 축하연. 그들은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죠. 그 중에서도 김철수 씨는 젊은 시절 사업으로 일찍 성공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에서 30대 시절에는 종종 친구들 모임에 식사비를 기꺼이 부담했고 여행을 갈 때도 좋은 숙소나 음식점을 추천하며 비용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6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철수 씨의 사업은 경기 침체와 잘못된 투자로 어려워졌고 다른 친구들은 안정적인 직장 생활 끝에 퇴직금과 연금을 받게 되었죠. 이제는 오히려 상철 씨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의 경제 상황이 더 나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임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 시간이 되면 철수 씨가 항상 이런 말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야, 우리 젊었을 때는 내가 항상 많이 썼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많이 썼는지 너희들도 다 알지? 이제는 너희가 좀 사줘야지. 처음에는 친구들도 과거 철수 씨의 베풀물 기억하며 기꺼이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모임마다 반복되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상철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철수의 도움에 고마워했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어. 하지만 매번 과거의 일을 언급하며 현재의 계산을 회피하는 모습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것도 사실이야.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과거 호혜성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베풀었던 호의를 현재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이를 일종의 부채처럼 여기게 하는 심리적 패턴이죠. 이런 행동은 결국 관계에서 불균형을 만들고 과거의 좋은 기억마저 부정적으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상철 씨는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개인적으로 철수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랜 친구이기에 솔직한 대화가 가능했죠. 철수야, 네가 젊었을 때 우리에게 베풀어준 것 정말 고맙게 생각해. 그때 내 도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됐어. 하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 노년의 삶을 살고 있고 각자의 상황이 달라졌잖아. 과거와 현재를 너무 연결짓지 말고 지금 우리의 모임을 새롭게 바라보는 건 어떨까? 놀랍게도 철수 씨는 이 대화 후 깊이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도 자신의 행동이 친구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경제적 여유가 줄어든 현실을 인정하기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내 모습이 자랑스럽지 않았어. 예전에는 내가 베푸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해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 그래서 과거를 자꾸 언급했던 것 같아. 이 대화 이후 그들은 새로운 원칙을 세웠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분리해서 생각하자는 것이었죠. 모임에서는 돌아가며 계산하기로 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달에는 미리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변화 후 그들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철수 씨는 더 이상 과거의 베풀물 언급하지 않게 되었고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그는 가끔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했고 이것이 오히려 더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노년학 전문가들은 인생의 후반기의 관계의 질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진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에는 직업적 정체성이 약해지면서 가족과 친구 관계가 자아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지혜롭게 유지하는 것은 행복한 노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철 씨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과거와 현재를 적절히 분리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은 감사히 간직하되 그것이 현재의 관계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솔직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새로운 관계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도 과거의 베풀물 자주 언급하는 친구가 있다면 상철 씨의 방법을 참고해보세요. 솔직하면서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대화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우정은 단순한 금전적 가치를 넘어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68세 최 기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자 씨는 30년 넘게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정년 퇴직한 후 매달 여고 동창들과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7명의 친구들이 모이는 이 자리는 서로의 기쁨과 고민을 나누며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 사이 기자 씨는 이 모임에 나갈 때마다 가슴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유는
친구 중 한 명인 박미숙 씨 때문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식사 자리에서 계산 시간이 되면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통장 잔고가 얼마 안 남았네. 연금도 아직 안 들어왔고. 다음에 내가 꼭 살게. 처음에는 친구들 모두 미숙 씨의 상황을 이해하며 흔쾌히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숙 씨의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고급 스파에서 받은 마사지, 명품, 백, 구매 인증샷, 자녀들과 함께한 제주도 여행 사진들. 이런 게시물을 보며 기자 씨를 비롯한 친구들은 점점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미숙 씨가 자신의 취미 생활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도 친구들과의 식사비는 계속해서 회피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귀자 씨는 용기를 내어 미숙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아, 너 SNS 보니까 요즘 여행도 자주 다니고 취미 생활도 잘 즐기는 것 같던데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러자 미숙 씨는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다 자식들이 사준 거야. 나는 요즘 정말 빠듯해. 너희들이 이해해줘야 해. 이런 대화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미숙 씨는 모임에서 자신이 계산해야 할 차례가 돌아오면 오늘은 간단하게 김밥이나 먹자며 저렴한 메뉴만 고집했습니다. 반면 다른 친구가 계산한다고 하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좋은 것 먹자며 비싼 메뉴를 주문하곤 했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선택적 경제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상황에서만 경제적 어려움을 과장하여 표현하고 자신의 이익이나 욕구에 따라 경제적 여유를 선택적으로 드러내는 행동 패턴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아끼려는 것을 넘어 대인관계에서 일종의 조작적 패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귀자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창 모임 단체 채팅방에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나이도 있고 서로 챙겨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매번 식사할 때마다 누가 계산할지 고민하는 것보다 모임 전에 미리 예산을 정하고 각자 분담하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다음 주 모임은 1인당 3만 원 예산으로 해요라고 미리 정하면 각자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안은 동창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미숙 씨도 처음에는 약간 당황했지만 결국 이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하니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모두가 미리 예산을 알고 참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둘째, 계산 시간에 불편한 순간이 사라졌고 모임의 분위기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셋째, 각자의 경제 상황에 맞게 참석 여부를 조절할 수 있어 모임의 지속성이 높아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방식이 도입된 후 미숙 씨의 행동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이 참석할 수 있는 예산의 모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명확한 규칙이 생기니 더 이상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노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경제적 불안은 단순히 실제 재정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자녀에 대한 책임감, 건강 문제에 대한 걱정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친구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되 동시에 건강한 관계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자 씨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문제 상황에 대해 개인적으로 직접 대면하기보다 집단 전체의 규칙을 재설정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결국 우리 모임의 목적은 서로를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삶의 기쁨과 고민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귀자 씨의 이 말은 노년의 우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는 결국 관계의 본질이 아니라 그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존중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귀자 씨의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 명확한 규칙과 예산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진정한 우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0대 이상 노년층이 경험하는 밥값, 계산 자리에서의 다양한 상황과 그 해결책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고
노년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된 행복 연구에 따르면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좋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가족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시기에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는 삶의 의미와 기쁨의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중한 관계가 작은 밥값, 계산 문제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4가지 유형. 자네는 퇴직금도 많이 받았잖아. 내 요즘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우리 시절엔 항상 내가 많이 썼잖아. 내가 오늘 통장 잔고가 얼마 안 남았네. 모두 결국은 돈 문제를 넘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문제였습니다. 78세 정동훈 박사는 노년학 연구자로서 40년간 노인 심리와 관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기의 관계는 청년기나 중년기와는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시간이 더욱 소중해지고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해집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는 단순한 돈의 가치를 넘어 자존심, 과거의 기억,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노년의 밥값 지혜를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명확한 규칙을 세우되 유연하게 적용하세요. 김명우 씨의 동창 돌봄, 기금이나 최기자 씨의 모임 전 예산합의 방식처럼 명확한 규칙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규칙도 상황과 구성원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있다면 일시적으로 규칙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는 지혜를 가지세요. 이상철 씨의 사례에서 보았듯 과거의 베풀과 현재의 상황을 연결짓는 것은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은 감사히 간직하되 그것이 현재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진정한 도움과 단순한 회피를 구분하세요. 박영자 씨의 건강기금 사례는 단순히 계산을 회피하는 것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구분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노년기에는 누구나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넷째, 돈 너머의 가치를 찾으세요. 김철수 씨가 요리로 친구들을 대접했던 것처럼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우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 재능, 경험, 지혜 이런 것들은 돈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닐 때가 많습니다. 다섯째, 솔직한 대화의 힘을 믿으세요.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것은 솔직한 대화의 중요성입니다. 불편함을 계속 참고 쌓아두기보다는 적절한 때에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 어른들은 밥 한 그릇도 같이 나눠 먹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밥값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동양의 전통적 노인 문화에서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중요시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돕는 관계 속에서 노년의 지혜와 경험이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것이죠. 중국의 노인들은 식사 자리에서 계산은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자라는 태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일본의 모아이 문화도 참고할 만합니다. 오키나와 지역의 장수 노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소에게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함께 식사하거나 여행을 가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지속적인 사회적 유대를 가능하게 합니다. 결국 노년의 밥값 계산이 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금전적 가치를 초월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밥값 계산 자리에서 불편한 상황이 생길 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랜 우정과 관계가 작은 돈 문제로 흔들리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소중한 시간, 이것들의 가치는
어떤 밥값보다도 크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깊은 우정과 따뜻한 관계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삶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